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저자입니다. 건보료 2단계 적용 시점이 당초 7월이었는데 조금 뒤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건보료는 지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 소득에 부과하고 전년도 소득이 금년 5월에 확정되면 금년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이 2년 전 소득보다 줄었다면 7월에 미리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7월에 신고하면 6월분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깎아주지만 만일 7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분 건보료를 2년 전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전년도 소득이 2년 전 소득보다 늘었다면 소득이 늘었다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보료는 언제껏 소득에 부과하는지,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피부양자 유지 조건인 합산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이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건보료 2단계 적용 시점이 빠르면 9월 아니면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이 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내는 지역 건보료는 전전년도 귀속분 소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11월에야 고지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고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득이 줄었다고 미리 신고를 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합산 소득이 연 9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2022년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분부터 소급해서 건보료를 줄여줍니다. 7월에 신고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11월부터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억울하게 건보료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연 9천만 원 정도면 다른 재산이 없다 해도 건보료만 월 약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줄었다면 건보료가 약 29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약 31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었는데 7월에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7월에 신고를 하면 6월부터 29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말이죠. 7월에 신고하면 6월분 건보료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31만 원을 감액해서 월 29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신고 안 하고 가만 놔두면 11월이 되어도 소급해 주지는 않고 11월 이후분만 감액해서 적용해 줍니다. 만약 7월에 신고를 못하고 8월에 신고하면 6월분부터 소급해 주지는 않고요. 9월, 10월 두 달치만 건보료를 줄여줍니다. 11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감액 적용해 주겠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꼭 7월에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6월분부터 소급해서 건보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소득이 더 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 놔두면 됩니다. 전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이었고 전년도 소득이 9천만 원이었다면 신고를 할 필요도 없지만 설령 신고해도 반영해 주지 않고 오르지 않은 건보료를 10월까지 적용해 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시행 시기는 7월이 아니고 다소 유동적입니다. 당시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포함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몽땅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금 떼고 금융소득이 연 1,5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몽땅 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주의할 건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 등 이것저것 공제 후 과세 금액이 1원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득을 합해서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금액이 1원만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만 소득으로 잡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세금 공제 전 총급여를 몽땅 합산합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하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각자 소득을 각각 따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고 아내는 소득이 한 푼 없어도 아내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재산 기준이나 부양 요건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이나 부양 요건은 이 영상 맨 뒤 링크 시켜드린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꼭 공단에 소득이 줄었음을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건보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금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